시장 이슈와 섹터 종목에 관한 옥석을 가리는 시간입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코너 타이틀 참 잘 졌어요, 그죠? 옥석 가리기.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올해는 우주 탐사의 해 관련주 본격 비상할까? 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소리 없이 좀 올라서 엔트리 강한데, 근데 국내 우주항공은 좀 특이한 건 우주항공이랑 방산이 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수겸장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항공만 뼈를 갈라내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 최근에 일단 이들 섹터가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위주로 본다라면 우주항공과 방산이 이제 같이 결합돼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글로벌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작은 위성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재무제표를 봐서는 재무제표로 봐서는 투자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우주항공으로 대표를 하는 이제 기업들 보면 한 축은 또 방산에 이제 거기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예. 산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방산과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이구동성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들이 12월 달 말에 상당히 쏟아졌고요. 올 들어서는 이제 한 종목만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리포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항공 우주와 관련된 산업에 더 막대한 투자와 이쪽에 대한 현재 지금 캐시카우가 좀 적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면 향후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그러면 2024년 지금 현재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산은 이제 폴란드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고요. 우주항공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굉장히 국내만 보니까 그렇지 글로벌로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우주를 둘러싼 경쟁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일단 대기업군에서는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쪽이 있고요. 좀 우주항공이라 보면 뭐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 이런 통신회사들도 그렇죠. 있어요. 일단은 한화그룹이 그 분야에서 독주 체제인데요. 한화시스템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시스템을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저희 이제 개장 때 이제 리포트 돋보기 시간에서 하나 시스템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방산 쪽에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탑픽으로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이제 2022년에 탑픽으로 좀 봤었다라면 2023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려왔고 네. 이제는 이쪽 섹터에서는 하나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제 MTN에서 말씀드려오고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 중에서 가장 우리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산 ITC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산과 그 위성,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이 독자적으로 위성을 발사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군사 위성과 관련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민간의 저궤도 위성 활용과 관련해서 군사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가장 현재 지금 이제 참여도가 높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좀 계속할 수 있는 기업으로 현재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 ITC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저궤도 위성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우디와 폴란드 관련해서 수출 기대감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무기가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ICT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시스템이 독보적인 위치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양수겹장이다라고 박사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만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하나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독자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무기를 만들어내거나 뒤가 설명하는 기업들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쪽에 항공 쪽에 이제 UAM과 관련된 부분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초도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초도기라는 것은 일단 한 대를 만들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운행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것들을 이제 양산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올해 초도기 생산을 목표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연말쯤 나오게 된다라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UAM 시대를 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은 뭐 ICT도 있고 방산도 있고 UAM도 있고 사업이 많은데요. 주가는 상당히 관련주 가운데서 꾸준하게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도 우주항공 뭐 우리 나로 누리호 발사체 쪽도 있지만 약간 방산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은가 싶긴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항공우주에서 우리가 이제 발사체 부분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통신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스페이스 X처럼 계속해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자금력이라든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밀어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방산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폴란드와 호주 쪽에 자주포 수출이 이제부터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아왔던 것들, 수주는 매출이 아니죠. 이제 수주를 받아왔던 것들이 이제 물건이 인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냐? 아닙니다. 루마니아나 인도 등의 신규 수주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3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트리거들이 발생했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는 러시아와 경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러시아 무기가 좀 가성비가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전쟁이 터지면서 가성비는커녕 성능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온 거죠. 따라서 오히려 그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오히려 어부지리처럼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표현이 조금 뭐 그렇습니다만 원래 성능이 좋으니까 우리께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리포트를 뒤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포탄에 있어서 장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을 이제 멀리 보내기 위해서 화약을 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국과 이미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 장약이라는 게 서방 무기 체계에 있어서 호환이 가능한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무기를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전쟁에서도 보여지듯이 포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소모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장약과 관련해서 글로벌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계열사로 편입된 하나오션에서 잠수함을 만들죠. 여기에 배터리 납품도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방산과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면 올해는 방산 쪽 매출에 대한 인식과 매출 기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현재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보면 여타 방산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밀리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주가 언제 이렇게 올랐습니까? 한국항공우주 이슈는요. 예,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톤이 넘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했다라면 여전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한국항공우주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올해부터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올해 이제 수리온과 관련해서 무장 헬기 관련해서 신규 수주가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내외를 통틀어서 수리온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이제는 미사일 발사체가 아니라 수리온과 관련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잉과 관련돼서 기체 납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가들이 12월 달에 낸 리포트들의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본격적인 실적 전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가 2023년에 좀 쉬어졌었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진다.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너무 조급하게 따라가지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마라톤을 내년까지 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새로운 퍼포먼스가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방산 관련해서 사실 가장 작년 말에 핫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LIG 넥슨 아닙니까? 예. 그렇죠? 방산과 로봇이 결합된 이런 기대감들이 네. 있는데 주가는 이제 급등 이후에 좀 조정입니다. LIG 넥슨은요? 예, LIG 넥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네. 했었죠. 이것도 제가 리포트 돋보기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LIG 넥슨이 이제 이 부분보다는 올해 이제 방산에 대한 수주 트리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의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이다. LIG 넥슨 리포트의 제목은 역시 LIG 넥슨은 미사일이다. 뭐 이런 어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천궁2가 새로운 수주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슨도 올해는 공이 정말 많은 이제 기업들이 방산과 관련해서 수출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에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 이제 로봇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퍼포먼스 이것도 상당 부분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슨도 다양한 사업부를 이끌고 올해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의 핵심 기업들 이슈를 분석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과 관심주 알려주십시오. 정말 옥석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전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 이제 방산과 관련된 매출이 잡힐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 이제 LIG 넥슨은 로봇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통신과 관련된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인 거 플러스 알파가 붙은 한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하셔야 된다라고 탑픽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란 것에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시세를 내면 꾸준히 시세를 냈었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 업종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화 시스템의 그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은 올해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